저분 뭐야? 돈도 없어 보이는데 왜 들어왔대? 고급 자동차 매장 문이 열리자 해진 점퍼에 낡은 신발을 신은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손님 여긴 고가 차량 전문 매장인데요. 중고차 매장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재산 3조 원, 제국금속 회장 윤상호라는 사실을 그는 왜 스스로 거지 행세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선택한 예비 며느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 전 여자친구에게 이용당해 무너진 아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윤상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않아. 그리고 그 순간 매장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한 젊은 여성. 오늘 시험해야 할 단 한 사람. 바로 아들이 선택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가 외면하던 그 노인에게 오직 한 사람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곧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거예요. 제국금속 본사 62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회장 윤상호는 서류 더미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 윤준호가 결심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윤상호가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진심으로 절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수경,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상호의 머릿속에 10년 전 장면이 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문 뒤에서 울고 있던 아들. 아버지, 저 사랑받은 게 아니었나 봐요. 재벌 2세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전 여자친구는 수억 원을 뜯고 떠났고 그날 이후 준호는 10년 동안 사랑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랑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 다시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그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느냐? 네, 아버지. 어떻게 확신하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자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수경이는 늘 제 걱정만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제 힘듦을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윤상호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도 아버지가 정한 집안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윤상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좋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한 결과라면 너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상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구해오게. 네. 비서실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상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윤상호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해진 점퍼, 낡은 운동화, 구겨진 바지, 평생 맞춤 정장만 입어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으로 그녀를 시험하겠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돈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지, 만약 그녀가 아들을 돈 때문에 만난 거라면 이 차림의 나에게 절대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호는 차 키를 들며 중얼거렸어요. 가보자. 오늘 그가 향할 곳은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 서수경이 일하고 있는 한빛 모터스 고급 자동차 매장.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상호는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에 해진 점퍼깃을 여미며 한빛 모터스 고급 자동차 매장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삑! 자동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멈춰 그를 향했습니다. 짧은 정적,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몇몇 직원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손님 맞아요? 저분 차림만 보면 이쪽은 아닌 줄 알겠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그들의 미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생 수천억 원을 굴리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낡은 옷을 걸친 노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슬그머니 한 발짝씩 멀어졌고 어떤 이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고 다정한 목소리가 매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밖이 많이 추우셨죠? 따뜻한 물 좀 드릴까요? 윤상호는 그녀의 명찰을 보는 순간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서수경. 바로 아들 준호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좀 하려고요. 윤상호가 일부러 작게 중얼거렸지만 수경은 이미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먼저 손 좀 녹이세요. 천천히 둘러보시면 돼요.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 2명이 시선을 교환하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롭게 올라간 눈꼬리가 그들의 생각을 대신했습니다. 수경은 그런 시선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상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어떤 차종을 찾고 계세요? 윤상호는 그녀의 태도를 살피기 위해 일부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싼 차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그런 차는 없습니다. 근처 중고 매장으로 가보시는 게 더. 말끝을 흐릴 정도로 그의 표정에는 부담스러운 고객이라는 기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경이 그 옆에 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니저님, 고객님이 차를 보러 오셨잖아요. 매니저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례한 악역이라기보단 매장의 분위기와 기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경 씨 책임질 수 있겠어요? 윤상호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괜히 들어왔나 보군요. 그 말에 수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매장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르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매니저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수경은 이미 윤상호의 앞장을 서서 가장 안쪽 전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찰칵! 조명이 켜지자 매장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모델이 빛을 받으며 드러났습니다. 가격표 2억 3천만 원. 윤상호는 일부러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차는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차 아닙니까? 수경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차를 고르는 거지 차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윤상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진심이 있다는 사실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경 씨,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어서.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고객이세요. 매니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불만이 아니라 너무 이상적인 후배를 걱정하는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경은 설명을 이어간 뒤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윤상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식사 못하셨으면 드세요. 아침에 챙겨온 간식이에요. 윤상호는 그제야 눈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보려 하지 않았던 매장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 하지만 이 시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미래를 맡길 사람인지 더 깊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상호는 다시 한빛 모터스 앞에 섰습니다. 서수경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본심은 한두 번의 상황으로 결정되지 않아.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윤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압박이 가해질 때 드러난다는 것을. 삑.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노인분 또 오셨네? 헐, 진짜? 어제 수경 씨가 엄청 시간 쏟았잖아. 또 저러다 팀장님한테 혼나겠네. 윤상호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경이 그를 발견하고 밝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혹시 어제 보신 모델이 마음에 걸리셨어요? 윤상호는 일부러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어제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말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차를 타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시승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수경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팀장이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수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수경을 한쪽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승까지는 과해요. 저분은 구경만 하다 가실 거예요. 지금 매장도 바쁘고 시간 관리 좀 합시다. 말투는 거칠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분명 부담이 어려 있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성과 압박에 가까운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장님, 시승은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건 원칙이고요. 상황도 봐야죠.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더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윗분들도 요즘 매출 떨어지는 거 신경 쓰시잖아요. 이런 응대는 좋은 점수 안 줍니다. 수경의 손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팀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차 키를 건넸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무슨 일 생기면 전부 본인 책임입니다. 알겠죠? 수경은 키를 받아들고 윤상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타보세요. 제가 옆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윤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절대 가식이 아니야. 20분 후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자 매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왜 저 손님에게까지 저렇게 정성을? 이라는 질문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경은 아무 말 없이 차키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한 흔들림이 스쳐갔습니다. 윤상호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경 씨, 잠깐 들어와요. 팀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며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경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윤상호는 밖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경 씨, 내가 몇 번이나 말했죠? 손님 상대도 가려가며 해야 한다고. 저는 사람을 가려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이상론입니다. 회사는 현실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이 상담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런 식이면 승진은 당분간 힘들 겁니다. 윗분들도 다 보고 있어요. 순간 상담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윤상호는 침을 삼켰어요. 수경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질까? 문이 열렸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윤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현실을 선택했구나.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들어 윤상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혹시 더 궁금한 차 있으세요? 윤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흔들렸지만 결국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이 아이는 진짜구나. 윤상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소. 고마웠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경은 끝까지 밝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온 윤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보자. 정말로 준호와 평생을 보낼 사람인지. 세 번째 시험은 지금까지 중 가장 잔인한 시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8시 40분. 한빛 모터스 매장 맞은편 골목. 깊게 틴팅된 검은 벤츠 뒷좌석에 윤상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매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운전석의 비서가 100m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본성이 드러나네. 난 그걸 확인해야 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상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했으니까요. 8시 55분. 매장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우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아, 오늘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 괜히 그 영감님 하나 때문에 시간만 잡아먹었네. 수경 씨는 또 왜 그런 사람한테 친절한 건지 진짜 이해 안 돼. 저렇게 착한 척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손해만 보는데. 비서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더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윤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 아이만 보면 되네. 그의 시선은 매장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9시 2분. 매장의 마지막 불이 꺼졌습니다. 천천히 문을 닫고 나온 사람은 서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투덜대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목을 두드리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아이 정말 혼자서도 똑같구나. 윤상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옆 골목에서 상자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작은 비명이 들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그대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윤상호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무릎이 또 말썽이구나.
잠시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경은 가방을 뒤져 휴지, 밴드, 파스를 꺼내 능숙하게 할머니의 무릎을 처치했습니다. 비서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건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네요.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윤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부드럽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연신 고마워했지만 수경은 오히려 더 걱정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가씨. 퇴근길인 것 같은데. 할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별일이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아가씨도 있구먼. 수경은 장바구니를 대신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윤상호는 일정 거리를 두고 차로 뒤따르며 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10분 후 할머니의 집 앞. 다 왔어요. 오늘은 조심히 주무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은혜 잊지 않을게. 저도 누가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받은 만큼 조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수경은 손을 흔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다음 버스 22분 뒤. 뭐, 괜찮아. 좋은 일하면 이런 날도 있지.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평도 후회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윤상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상호는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네. 시간과 상황이 달라도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윤상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나서겠네. 이번엔 초라한 옷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으로 찾아가겠어.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윤상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서수경을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제국금속 회장 윤상호가 직접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날 서수경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빛 모터스. 평소와 달리 매장이 분주했습니다. 수경은 출근하면서 유리창을 닦는 직원들, 이른 아침부터 매장을 정리하는 팀장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늘 무슨 일 있나?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신다. 다들 말 조심하고 웃어라. 특히 서비스팀은 동선 깔끔하게.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경은 그 말에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중요한 손님이 와도 결국 사람 대하는 건 똑같은데. 그녀는 언제나처럼 자리로 가서 고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중요한 손님이 누구인지. 오전 11시 20분. 우웅. 유리창 너머로 검은 롱바디 세단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매장 외부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저 차 뭐야? 저거 시가가 몇 억 아니야? 운전석 사람 봐. 경호원 같은데? 그리고 검은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툭! 구두가 바닥에 닿는 순간 매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갈한 맞춤 정장, 흠잡을 데 없는 자세,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압도되는 위압감. 저 사람, 제국금속 윤상호 회장님 아니야? 실물이 더 포스 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누군가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저 사람 설마 어제 그 할아버지가.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낡은 옷을 입고 매장에 왔던 그 노인, 모두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제국금속 윤상호 회장이었습니다. 윤상호는 직원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매장 중앙에 서 있는 서수경을 향해 곱게 걸어갔습니다. 쿵, 쿵, 쿵. 묵직하고 단단한 발걸음이 매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수경은 얼어붙은 직원들 사이에서 혼자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어제 그분이 맞아.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게 내쉬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매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수경 씨. 아, 네. 어제 참 고마웠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진 매장. 직원들이 동시에 충격받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한 매장 직원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하다니. 수경은 얼떨떨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상호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차량을 몇 대 구매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VIP 의전용으로 3대, 회사 대표단용으로 1대,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 1대는 나를 위한 차입니다.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모델로 준비해 주세요. 순간 매장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팀장이 다급히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직접 담당. 그 순간 윤상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아니요. 예. 어제 나를 사람 대접해 준 건 이 직원뿐이었습니다. 수경은 놀라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상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담과 계약은 오직 서수경 씨와 진행하겠습니다. 쿵. 직원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에게 비웃음을 흘리던 팀장은 두 손이 떨려 펜을 놓쳤어요. 다 5대를 전부 신입 1년 차한테? 수경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어요. 저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팀장님들이 더 경험이 많으신데. 하지만 윤상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오늘 계약하는 5대는 전부 서수경 씨가 담당합니다. 절차도 최종 검수도 고객 대응도 모두 그녀가 맡습니다.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윤상호는 단 한 번도 주변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확신에 찬 걸음으로 수경 앞으로 다시 다가왔어요. 서수경 씨. 네, 회장님.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어떤 스펙보다 신뢰할 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직원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수경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믿기지 않는 현실의 표정조차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윤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계약서 준비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우리 회사로 올 수 있죠? 팀장이 급히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럼요, 회장님. 수경 씨가 오후 3시까지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막으로 수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쿵, 쿵, 쿵. 그는 다시 묵직한 발걸음으로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매장은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5대를 수경이한테?
어제 우리가 뭘 한 거야? 수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제국금속 본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윤상호 회장이 꺼낼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국금속 본사 62층 회장실 앞 오후 2시 50분. 수경은 안내받은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조용히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딩!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당당한 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의 임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수경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오, 너 그 한빛 모터스 직원 아니야? 수경은 낯이 익어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매장에서 봤던 그 손님인데? 며칠 전 수경이 있는 한빛 모터스 매장에서 누군가에게 고급 수입차를 선물 받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경을 위아래로 훑으며 피식 웃었어요. 아, 너 그때 매장에서 누구더라? 계약 보조하던 직원이지? 여기엔 어떻게?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경은 밝게 미소만 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 말에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를?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는 급히 말을 돌렸어요. 네, 난 바빠서. 그는 서류철을 꼭 쥔 채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수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매장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회상, 깊게 틴팅된 외제차가 매장 앞에 멈춰섰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낯선 남자가 내려 차 열쇠를 건넸어요. 전무님 잘 타십시오. 약속하신 서류는? 그 남자와 전무의 짧지만 의미심장한 대화. 그리고 전무는 서류 가방을 꾹 쥐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뭔가 이상했어요. 차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기쁨이라기보다 거래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방금 저 전무님의 초조한 눈빛 왜 저렇게 불안해 보였지? 서수경 씨 들어오세요. 비서의 말에 수경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상호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먼저 와 있었군요. 기다리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차를 따라 건네줬습니다. 무거운 자리 아니니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수경의 얼굴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윤상호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게 있나요? 수경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입을 닫고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 진행했습니다. 윤상호는 계약서 하나하나에 사인을 해갔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할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수경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한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임원이었습니다. 수경은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어요. 임원은 공손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수경을 힐긋 쳐다봤습니다. 보안 문건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서류를 펼쳐보며 짧게 말했죠. 그래요. 곧 관련자 조사부터 진행합시다. 그 짧은 한마디에 임원의 얼굴은 금세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수경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 수입 외제차. 임원이 나가자 윤상호가 조용히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가 불편한가요? 수경은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저분이 누구신가요? 이태신 전무예요. 우리 제국금 속 재무라인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죠. 그건 왜 물어보나요? 저희 매장에서 저분을 본 게 마음에 걸려서요. 윤상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본 게 왜 마음에 걸리죠? 수경은 손끝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한빛 모터스에서 어떤 남성이 전무님께 고급 수입차 열쇠를 건네는 걸 봤습니다. 선물 같지 않았어요. 거래하는 분위기였어요. 윤상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수경 씨, 그에게서 느껴지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냉철함만 남아 있었어요. 이 전무는 최근 회사의 기밀 문건 접근권 문제가 있어 비밀리에 감사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경의 숨이 턱 막혔어요. 혹시 그 수입차가 뇌물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마 윤상호는 조용히 책상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실, 이태신 전무 지금 즉시 위치 파악해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말해도 되는 걸까 걱정했었는데. 윤상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 말해줘서 고마워요. 보안실과 감사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호 회장은 차분히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잔잔한 파도 아래 감춰진 칼날 같았어요. 이태신 전무 현재 위치 파악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회사 인근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차량 번호 조회했는데 최근 등록된 외제차입니다. 수경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차, 며칠 전 매장에서 선물 받은 바로 그 차량이었어요. 윤상호는 짧게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감사팀과 보안실, 즉시 동행 조사 준비하세요. 도주 조짐이 보이면 곧장 조치하고 보고하십시오. 예, 회장님. 무전은 곧바로 끊겼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상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수경 씨, 네 회장님. 당신이 말해준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경영자의 결단이 담긴 무게 있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건가요? 수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움 이상입니다. 윤상호는 천천히 책상 위 서류철을 돌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직감, 당신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 제국금 속에 지금 꼭 필요합니다. 수경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잠시 후 윤상호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수경 씨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경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자세를 바로 했어요. 저한테요?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계약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차량 관련 부분을 당신이 직접 총괄하면 좋겠습니다. 순간 수경의 숨이 멈췄습니다. 제가 그런 큰 일을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아닙니다. 윤상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단호했어요. 실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당신에게 있었어요. 수경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윤상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단순히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내린 결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서수경 씨, 오늘부터 제국금속의 공식 VIP 고객 응대 담당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와주실 수 있나요? 수경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VIP 응대 담당. 그건 제국금속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의미였죠.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요. 수경은 떨리는 손끝을 꽉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윤상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람을 보는 눈,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하는 아버지 같은 목소리였죠. 그녀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해볼게요. 회장님과 제국금속이 필요로 한다면. 윤상호의 얼굴에 드문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순간 제국금속의 새 미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어제만 해도 작은 매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서수경이 서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윤상호 회장이 자신을 이 자리에 부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 저녁, 윤상호 회장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그러니 날짜를 잡도록 해. 셋이서 식사하자. 아들 윤준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드디어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다. 그래서 제대로 만나고 싶어? 그 약속은 3일 뒤 저녁 7시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잡혔습니다. 약속된 날, 부드러운 조명이 내려오는 레스토랑 한가운데 수경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이런 곳은 처음 와보네. 그녀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맞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준호가 환하게 걸어 들어오자 수경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분위기에 잠시 굳어섰습니다. 여기 정말 맞아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을 뵙기로 한 자리예요. 그 말에 수경은 어깨를 살짝 조이며 긴장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조용하지만 강한 기운을 풍기며 윤상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수경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수경이 급히 일어나려 하자 윤상호가 손을 들어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일을 떠난 자리입니다. 편히 앉아요. 수경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손이 떨렸습니다. 윤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두 분이 아시는 사이입니까? 윤상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최근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만났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려 했어. 수경의 마음은 큰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회장님이 준호 씨 아버님? 설마 그날 매장에 오셨던 이유가? 그래요. 내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쿵. 윤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설마 수경 씨를 시험하신 겁니까? 윤상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다만 이 아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었단다. 윤준호의 목소리는 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사람을 의심하실 겁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도 왜?
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저도 회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윤상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오래된 후회가 묻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어. 내 눈에 비치는 사람이 혹시라도 너를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망쳐놓을까 그게 두려웠어. 그 말에 윤준호의 표정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윤상호는 잠시 수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 씨, 그날 밤 골목에서 어르신을 부축하던 당신을 보고 단숨에 알았습니다. 수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이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더 선한 사람이라는 걸요.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수경의 눈이 조용히 젖었고 준호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수경 씨 만약 괜찮다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수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가진 것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증명했어요. 그 말은 수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르르르 윤상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보안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수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윤상호가 받자마자 보안실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이태신 전무가 방금 공항으로 출국하려 했습니다. 기밀 문건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상호의 표정은 냉철하게 변했어요. 도망치게 둘 수 없어요. 즉시 조치하세요. 통화를 끊은 그는 다시 수경과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게 되었어요. 우리 셋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함께 겪게 될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수경 씨, 이제 우리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수경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은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태신 전무의 배신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국금속본사 긴급 이사회. 다음 날 아침 윤상호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이태신 전무의 배신이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팀장의 보고가 떨어지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무 혼자 한 짓 아닙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보안팀장은 태블릿을 켜며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전무의 계좌 내역을 추적한 결과 최근 3개월간 해외 계좌로부터 총 15억 원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습니다. 15억?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보안팀장이 화면을 넘기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 강민석.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진그룹은 제국금속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윤상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강민석이 내부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건가? 네. 이 전무가 빼내려던 문건은 우리 회사의 신기술 개발 자료였습니다. 만약 성진그룹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끝장났을 겁니다. 윤상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수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회장님, 얼마 전 매장에서 찍었던 CCTV 영상인데요. 화면에는 이태신 전무가 낯선 남자와 차 열쇠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자 성진그룹 비서실 소속입니다. 쿵. 누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윤상호는 수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때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한 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사건이 이태신 전무선에서 끝날까요? 윤상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진그룹이 15억이나 투자했다는 건 그들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 내부에 또 다른 내통자가 있다면.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윤상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내부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임원과 핵심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최근 6개월간 통신 기록 모두 제출하십시오. 회장님, 그건 너무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거부하실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상호는 수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수경 씨, 당신은 앞으로 이 사건의 특별조사팀에 합류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당신의 눈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경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특별조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태신 전무 외에 2명의 내부자가 더 성진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1명은 놀랍게도 재무이사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쿠데타 수준입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석,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구나. 그날 밤, 윤상호는 윤준호와 수경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성진그룹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윤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수경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경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옳지 않은 걸 그냥 넘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윤상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경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함께 싸울 겁니다. 윤준호도 수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경 씨,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 이후 제국금속은 내부를 완전히 정리했고 성진그룹과의 법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수경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은 성진그룹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제국금속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윤상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던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축하의 자리였어요. 윤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경 씨, 아니, 이제는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지? 수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한 가족을 지켰고 한 사람의 용기가
한 회사를 구했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던 수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았습니다. 준호가 조명 아래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너무 갑작스러웠죠. 네.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경 씨,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왜 계속 마음이 갔는지. 수경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준호 씨랑 있으면 편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볼까요? 수경은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던 윤상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도 되겠구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날 밤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과 또 한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